오늘 저희 명불허전에서는 아마 연극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자신의 철학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무대 위에 피는 꽃, 우리 연극배우 윤석화 씨 모셨습니다. 40년 동안 작품 수는 헤아릴 수 없죠? 아니요, 헤아릴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솔직히 주연의 그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조연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언제나 주인공을 하나 또 이러시고 주인공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연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조연은 여러 작품을 좀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주연은 네. 저는 또 그렇게 여러 작품을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어떤 희소가치라는 거 혹은 그 배우가 다른 작품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 다른 세상이지만 그 이야기를 그 배우다우게 풀어내려면 그렇죠. 그게 다작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한계는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제가 이제 한때 인기가 너무 많았던 관계로. 네. 아니, 그건 맞아요. 아니, 작품을 네, 하면 네. 제가 최소가 4개월이고 네, 네, 보통 막 맞아요. 10달씩 막 이렇게 가고 또 장기 지방으로, 공연을 많이 했죠. 가야 그 되고. 당시에 더군다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에 많이 해야 2작품이고 보통 한 작품이고 그렇지. 그렇게 다작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뭐 한 6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그동안에 공연할 때 모습을 보면 온 몸을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공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 뭐. 아유, 그럼 이제 예전에 이렇게 팬레터를 받으면 제일 좋았던 게 연기를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선생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를 자각하게 됐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저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산이 이 몸은 더불어서 이 정신까지 다 같이 물론 그렇죠, 포함을 그렇죠. 하는데 이 정신을 저라는 몸이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제가 연주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우 너무 힘드니까 네, 아우 뭐 네. 잘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그 자각이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 몸밖에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쵸? 몸부림이다. 네, 그쵸. 무대 위에서. 네, 네. 근데 하여간 정말 열정적이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신의 아그네스가 네,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 작품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 외에 해야 할 일이 좋은 번역극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연극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건 세계 공통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창작극이 이제 많이만큼 오면서 발전을 그래도 했지만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정말 창작극이 적었고 극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진짜 너무 그때는 시장이 작았기 그렇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 작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신의 아그네스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 저한테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희는 그때 소극장에서 했지만 이게 이제 원래 초연이 됐을 때 그 슈베르트 세아러라고 굉장히 큰 극장입니다. 네, 네. 한 1200석 네. 정도 되는 그 극장에서 하는데 야, 이 큰 극장을 어떻게 저 세 여배우가 이걸 이렇게 채울 수가 있나. 아그네스가 네. 그 아만다 플러머인데 이 아만다 플러머라는 배우가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잘 알고 있죠. 여기 대령으로 나온 네. 그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딸이에요. 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게 이 친구도 테이스트 오브 허니로 그래요, 데뷔를 했어. 데뷔를. 예. 그리고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친구야말로 이게 빙의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였고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도 늘 저에 대해서 찬반이 참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뭐랄까 개방이 되셨다 그럴까? 조금 그런 분들은 저를 막 그 천재 소녀로까지 표현을 해주셨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발성도 이상하고 뭐 말투도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왜 뭔가 더 넓은 세상에 가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많은 확신을 얻게 됐고 난 나의 길을 가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그 아그네스가 이 작품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던질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아그네스 역할을 했던 그 아만다 플러머의 그 생경하게 살아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역은 내가 이거 저렇게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그네스 초연이 몇 년도였어요? 1983년. 83년도. 네, 네. 그래서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84년 네. 5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개월, 그것도 이야. 10개월. 네. 혹시 다른 여배우가 신의 아그네스를 했죠. 했습니까? 예, 그럼요. 제 이후에 저의 바톤을 가장 먼저 이어받은 친구는 아마 신혜라일 거예요. 아하, 예. 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원장 수녀도 바뀌고 닥터도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 씨가 했고. 예. 그게 우리 윤석화 씨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붙어 있는 건데 다른 여배우가 할 때 보셨어요? 네, 둘 다 봤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배우마다 다 자기 특징이 다르고 매력이 다르니까,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건 이제 어떤 그 이 작품적인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했고 제가 깊이 빠져 있었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획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저한테 막 중요해요. 이게 관객한테 진짜 전달이 돼야 될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점으로 역시 또 다른 공연은 그 공연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러나 역시 어떤 그 원작의 깊이는 역시 그렇죠. 초연을 능가하는 작품은 원래는 그게 또 되게 그 처음 작품이 할 때가 아니라 항상, 예, 첫사랑이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공연, 앵콜 이런 걸 잘 못해요. 뭐냐면 하면 그때 부족했던 걸 느끼니까, 아, 그런 점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위로도 해보지만 과연 첫사랑만큼 순수하고 뜨거울 수 있을까, 네. 이런 망설임이 늘 생기는 거죠. 상도 받았어요? 그걸로? 예, 뭐 상 받았죠. 예. 어떤 상 받았어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상 받았죠. 네. 참 그 아그네스를 빼놓고는 참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때 너무나 네, 이게 사람들의 그렇죠. 관심을 예. 아마 연극으로서 그렇게 관심 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전화로 예매하고 아마 이 전화 예매도 그 신의 아그네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화로 예매를 하고, 그래도 이제 현장에 와서 자리는 없지만 캔슬되는 게 있을지 모르니 그럼 현장 와서 기다려라.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줄을 막 2시간씩 그 당시에 이제 저 덕성여대 거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게 극장이 한 150석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관객을 얼마나 많이 넣냐면 너무 그리고 막 관객이 많으니까 막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절한 거예요, 관객이. 어허. 서서 보다가 기절했는데 너무 콩나물 버스 보다도 더하게 빡빡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절한지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연극을 선택했어요. 전 진짜 유명해지고 싶은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연극은 어렸을 때 뭐 영화제이, 뭐 음반제이, 뭐 그 당시에 TBC에서는 토요일 7시에 윤석화와 함께라는 토크쇼를 만들자는 등 그게 몇 살 때 얘기예요? 20살, 21살 때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꽤 애가 괜찮았었어요, 어렸을 때.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그리고 애가 굉장히 당돌했었어요. 근데 이 당돌한 게 애가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발랑 까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알겠어요. 이게 발랑 까져서 제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애가
순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침이 없는 거죠. 앞뒤 막- 생각을 막 안 얘기하고. 하고 그냥 내가 느낀 대로만 그냥 아, 얘기하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제가 유명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욕을 되는군요. 먹죠. 근데 오히려 그 어렸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CM송을 부르는 걸 좋아했던 게 제가 부르는 것도 우연히 부르게 됐지만 몰라요 사람들이 저를. 저는 모르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또 수입이 아주 짭짤했었습니다. 그래요? 어린 나이에. CM송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몇 개나 했어요? 작품을? 저도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방송을 탄 것만 300 뭐 몇 개라고 그때. 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70 그러니까 4년 후반부터랄까 중반부터랄까 어허. 하여튼 70 한 6년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CM송을 제가 불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군요. 그때 이제 CM송이 어떤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 문을 열었던 분이 이백천 선생님이시고 네, 네, 경음악 네. 평론가였던 네. 그리고 뭐 윤영주 선생, 그렇죠. 이장희, 김도양 선생, 예, 김도양, 네. 그다음에 근데 그때는 정말 CM송을 한화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회다, 모든 뭐 저기 하다 그러면 다 불려졌던 게 정말 제가 부른 다 CM송이었어요.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것도 부른 거예요? 그럼요. 그게 이제 저의 가장 그게 윤영주 선생이 그 작곡 작사한 한 거죠? 거죠. 예, 작사, 작곡. 예. 이제 장희형, 이장희 씨께서 이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던 건데 노래가 되게 웃겨요. 이렇게 깨물을까 아니 굴려볼까 이제 뭐 고민하다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불렀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시다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겁니다. 다시다.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이 네. 이제 첫 번째 모델을 이제 하셨고, 오래 하셨지만 하여튼 네. 모델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CM송의 개념이라는 게 또 좀 뭐 그래서 이백천 선생님과 그런 음악하는 친구들이 개발해낸 게 로고송이라는 거예요. 응? 그 또르르 이제 무구 그때 이제 무구라는 악기 건반 악기죠. 그거를 쓰는데 그 무구가 이제 또르르 그러면 제가 맛좋은 다시다 이거예요. 히트가 되고 나니까 모든 CM 그 이제 그 홍보 하시는 이제 회사분들이 저를 찾는 거죠. 네네네네. 윤석하가 불게 되는 어허. 거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소리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브라보콘도 혜태 브라보콘도 제가 불러야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12시에 만나요는 이제 뭐 12시에 만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요 뭐 이러고 이제 브라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연극하는 단체가 저희 CM송 사무실 옆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민중공단의 대표가 이제 이효영 선생님이시고 바로 MBC의 아주 대단한 PD셨죠. 네, 그럼요. 예, 김수현 선생님하고 또 엄청난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저를 어느 날 사무실에서 보시고는 저보고 혹시 탤런트가 되고 싶지 않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탤런트요? 내가 그런다면 글쎄 뭐 저는 연기를 한다면 연극 배우라면 모를까. 탤런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니 연극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모른다고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고 왠지 그냥 연기의 진수는 연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탤런트도 똑같은 연기인데 왜 탤런트 되고 싶지 않냐요 그래서 아니 저는요 탤런트는 유명하잖아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어렸을 때 항상 저보고 가수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고 가수는 좋은데 저렇게 막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들의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구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전 너무 막 싫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지 진짜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영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럼 한번 연극 해보겠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이제 그러다가 나랑 놀러 가자고.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인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그 시집 가는 날이라는 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제가 볼 땐 패러디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작품에 이제 공주가 나오고 시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저도 뭐 대본을 주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저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읽는데 막 좀 깝깝한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뭐 그 둘시벨라라는 조연이 이게 막 정말 웃겨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이렇게 성우처럼 막 이쁘게 하니까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 그래서 선생님 저보고 읽어보래요. 그래서 뭐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대로 읽었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고 또 다시 앉아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보고 공주도 읽으래요. 읽어보래요. 그래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면 연극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이 공주도 잘할 것 같고 이 시녀도 잘할 것 같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둘시벨라 시녀를 하겠다고 이효영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공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다 주인공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주인공이라는 게 그렇게 저한테 매력 있기보다는 그냥 이건 제가 할 게 없는데 이 둘시벨라는 제가 역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효영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신 거죠. 그 저는 뭐 철없이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민중극단에서 이제 정진수 이제 연출 선생님께서 그때 막 뭐 시카고에서 연출을 전공하시고 이제 막 오신 젊은 정말 피셨는데 그분께서 저보고 이제 꿀맛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프로포즈가 오셨는데 저는 연극을 해보니까 너무 좋지만 멋있는 작업인 건 알겠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뺐고 제가 연극을 할 무슨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랬다가 계속 고수를 하다가 대본이라도 읽어보라 뭐 이래서 대본을 읽어봤더니 제가 그동안 읽었던 그런 문학 작품들이 어떤 안개 같은 거였더라면 이 희곡을 읽는 순간 비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느낌이 딱 왔군요. 예, 나한테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모하게 또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평생 가게 된 거네요. 평생 오게 된 거죠. 참 정말 열정적이에요. 아니 그 지금 요 짧은 시간 그 CM송 얘기하면서 살아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과거가 이게 지금 이것도 4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40년 전이 41년 확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유. 이야, 아니 그런 끼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어요? 글쎄 저는 저희 어머니는 네. 상당히 그 사랑이 많으시고 즉 열정적이신 거죠. 그리고 열정은 받으신 거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네, 그러니까 동네 뭐 안 된 사람들 무슨 저희 친척 중에 좀 안 된 사람들이 다 그거 다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일남육녀 중 막내인데. 일남육녀? 네, 일남육녀의 막내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막내야? 대개 일남육녀면 남자가 막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빠를 낳고 네. 제 바로 위가 오빠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스톱 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분이 나오신 저 거구나. 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저희 오빠가 이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또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다섯째 언니죠. 다섯째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보면 다섯째 언니 사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고, 저희 오빠는 뭐 당연히 뭐 아들이니까 그렇고, 저는 또 어렸을 때 너무 못생겼었어요. 아기 때. 네. 그래서 거의 그 존재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저를 그러니까 그 잠깐 영어 쓸게 저를 프리텐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장이죠 말하자면. 근데 애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나타내려고 일부러 명랑소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책으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그런 시간이 제가 그 허구의 세상, 그러나 가장 진실된 세상, 이런 것들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게 된 거죠. 그런 피는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살아 계실 때도 제가 좀 섭섭할 만큼 저희 식구들은 다 이제 미국에 갔고 다 미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만 연극하느라고 여기 진짜 거의 뭐 고아처럼 있었죠. 그럼 뭐 가족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거의 본 적이 없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 식구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공연할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물론 제가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는 저희 큰 언니네가 아직 한국에 있었고 언니 집에 이제 얹혀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도 하여튼 저희 집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연극하는 걸 너무 싫어했고 극간놈의 연극은 해서 뭐 하냐고 그러고 항상 연극 앞에 그놈의 연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사실 이제 뭐 미국 가서 잠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 때 사실 엄마나 언니들한테 손을 좀 벌릴 수 있었어요. 다들 뭐 나름대로 잘 사시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굶는 게 낫지. 또 독립심은 이제 강하셨으니까. 돈은 보내주겠지만 그러길래 그놈의 연극 왜 하냐고.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뭐 제가 윤석환이 너무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저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데 입원비가 없다는 저희가 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이 없다는 얘기도 막 창피해서 전체 연극인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새벽에 그냥 도망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저를 마음속으로 연극이라는 것을 응원해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시죠. 저희 아버님이 약간 조금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약간 좀 천재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발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있는 재산 갖고 그냥 편하게 살지. 근데 너무 앞서가시니까 너무 맨날 발명만 하다가 그리고 제가 근데 그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연극을 하면서 조금 남들보다 요만큼 앞서가는 것 때문에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가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요. 그럼요. 부모님 근데-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네, 나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부모는 그래, 그런 맞아. 것 같아요. 네. 네, 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실 때는 제가 꽤 괜찮은 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우니까 그 어린아이한테도 막 어떤 때 막 너무너무 섭섭하고 근데 또 그 어린아이가 그냥 별거 아닌 거 그거 갖고 제 노고가 다 녹는 거 같고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저희 이제 아들이 13살이고요. 13살. 예, 딸이 이제 9살. 예. 13살. 아유, 한참 뭐. 속색일 때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돼서 아들이면 더군다나. 예, 저희 아들이 뭐 너무너무 딸 노릇까지 하는 이쁜 아들이었는데 암만 해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니까 목소리도 이제 변성을 좀 하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스윗한 아들이 아니죠. 또 내 마음 나도 몰란가 봐요. 어떤 때 멀쩡해 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애미라는 것이 아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내어주고 그 아이가 내 손이 필요할 때 또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내 손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내어주는 거지 이제 벌써 이제 내가 줄까 할까 이거 이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이가 뭐 할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다만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사랑해. 어. 저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해줘요. 그것밖에는 내가 이제는 애한테 뭐 너 왜 이거 안 했니? 뭐 안 해?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궁금한 건 일하는 엄마잖아요. 네.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는 엄마가 아니고 근데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시간 개념도 맞아요. 없고 예, 밤도 예, 새고 예. 그런 요소들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나이가 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생리적인 나이는 들겠지만 이게 제 신체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었고 55까지는 나름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근데 55이 넘어가면서 이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막 건강 무슨 제가 생전 무슨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먹었는데 비타민도 먹고요. 제가 운동도 좀 하고요. 왜냐하면 이 체력이 없으면 아이를 우선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연극, 일, 이것도 이제 나한테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런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잘못 그 시기를 놓치면 이거는 다시 복구하기 힘들어요. 저야 어떻게 보면 일할 만큼 했습니다. 사랑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배우로서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애미로서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아직 더 키워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일이 막 치열하게 그래도 또 해야 될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조금 그런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땐 니네들이 잘해줘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땐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거 보고 엄마 가서 일하고 올게. 엄마 일 열심히 하라고 좀 화이팅 해줘. 그리고 그 대신 너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숙제 해야 되지? 이제 이러고 그냥 나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냥 뭐 I love you. 그리고 이제 뭐 껴안아 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일어납니다, 제가. 하여간 40주년 정말 멋지게 올해 그 무대에서 살아있는 그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니에요.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화면하고 무대는 다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네. 그 뭐 끝까지 하실 거죠, 사실은. 그죠? 물어보나만 하지. 예, 저는 물론 이제 그동안 뛰었다가 그다음에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가끔 앉아도 가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제 이름 석자 앞에 연극 배우 윤석아가 제일 좋고요. 네. 또한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무모하게 덜컹 저희 아들을 다 품에 안는 순간 제가 제 나이 60부터는 정말 생명을 위한 일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원 아닌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조금 이제 더 올해부터네요. 그렇죠. 그것을 위한 어떤 일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 행인 역할이라서 저는 상관이 없고요. 정말 제가 필요한 작품에 제가 녹을 수 있는 것 그러다가 그래도 또 조금 뭐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뭐 그래서 또 후배들을 뭐 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 애들한테 이 꿈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내가 주고 싶다 그런 여력이 생길 때 제가 또 뭐 작품 하나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천천히 아름답게 늙어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글쎄, 자신의 열정은 일에 좀 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객석에 앉아서 연극 한 편 보면서 감동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없어요. 더 있어도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프로를 만들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네. 네. 건강하시고요. 이번 3월 공연 멋지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열심히 할게요. 네, 그죠? 예, 꼭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